자, 캠트로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가 급등이 나와서 자, 지금 밴드 상단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캠트로닉스 지금 화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었죠. 계속 선 하나 짝대기 하나 찍 끊어놓고 쭉 오르고 있었고요. 최근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연속 상승 이후에 지금 7일 차에서 저 결국 윗대까지까지 두들겨 버리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테마 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 랭킹 1위죠. 현재 유리기판이 1위입니다. 이거는 앞서 이제 잠깐 필옵틱스에 대한 설명이 나갔습니다만, 이거 반도체 후발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고영이 튀어나오고요, ISC 튀어나왔고요. 모두 다 후발이죠. 이거 고영이라든가 ISC 같은 종목들이 종목이 개 후져가지고 뒤에 올라오는 거 아니죠? 종목이 후져가지고 뒤에 올라 들어오는 거 아니고, 그 이전에 원래 시세가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후발이 되어버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유리기판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거 이제 뒤에 비교 차트를 역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오늘 유리기판이 쭉 올라 들어오는 와중에 이게 특이한 게요. 자, 이 순서가 좀 이상하죠? 순서가. 자, 유리기판에 이게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섹터 자체에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순서가 유리기판이라는 테마 자체의 포인트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면 캠트로닉스나 JNTC가 1위를 할 수가 없죠. 필옵틱스가 1위를 해야죠. 필옵틱스가 1위를 해야 되는데, 필옵틱스가 1위를 하는 게 아니라 캠트로닉스가 1위, JNTC가 2위 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구조의 경우 앞서 얘기 들은 것처럼 결국에 후발 랠리 쪽에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이 핵심적인 종목들 요거 상황을 쪽에서 비교를 해서 보면, 즉 유리기판에 뭐라도 실제로 내놓은 회사들이죠. 이게 유리기판에 뭐라도 하나씩 실제로 내놓은 회사, 장비 납품, 소재 납품, 유리기판 공장, 이래서 실제로 뭐라도 하나씩 해놓은 기업 5개입니다. 이거 그래서 필옵틱스가 항상 선두죠. 필옵틱스. 그리고 지난 연말에서 연초까지 이어지는 쪽에서도 저희가 이거 필옵틱스 집중 공략 들어가지고 큰 수익을 내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들었었고요. 그 다음 요 사이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4개의 사이클이 있는데요. 큰 게 2개 있고 중간 반등이 2개 있고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모두 다 필옵틱스가 1위입니다. 1위. 예. 1위 오너라, 1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좀 차트가 좀 바뀌어 있죠? 그죠? 오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1위, 2위 캠트로닉스, JNTC 최근 50일간의 흐름 보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 1위 캠트로닉스, JNTC, 그리고 기존의 유리기판 핵심이었던 SK 필옵틱스, YC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필옵틱스가 제일 밑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필옵틱스가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전체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거고요. 전체로는 이거 필옵틱스가 맨 위에 있죠. 앞에 보셨던 거하고 똑같은 애일 거예요. 앞에 먼저 스타트에서부터 분석이 나갔던 고영 ISC 그거하고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똑같은 케이스로 들어간다 이거죠. 자, 여기서 캠트로닉스 분석 이전에, 자, 캠트로닉스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요거 분석 이전에, 자, 그럼 이제 유리기판과 이제 나머지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섹터. 자, 유리기판에 필옵틱스 집어넣고요. 유리기판뿐만이 아니라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 넥스트를 다루는 기업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던 게 CXL 했죠. CXL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신 것처럼 저 출발선에서 같이 이렇게 들어왔던 유리기판과 CXL이 작년 말 5월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CXL은 계속 밑으로 꼬라 박았고요. 그래서 밑에 쪽에서 말하면 뭐 유로모픽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걸 보일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유로모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흐름이 그렇게 강한 흐름이니까 뭐 굳이 여기다가도 갖다 붙여 보도록 하죠. 유로모픽 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유로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오른 기업이 되죠. 지금 뭐 오픈 엣지 같은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예전 테마에서는 자람이었었고요. 최근 종목으로 친다 그러면
오픈 엣지 정도 넣어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오픈 엣지 이렇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유리기판이 이렇게 놀고 있는 동안에 얘들은 바닥에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 흐름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네오셈. 자, 이렇게요. 네오셈이 먼저 튀어나오고 강력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지금 박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네오셈이 먼저 튀어나오고 못 올랐잖아요. 이 그림 이렇게 살펴보시면 후발적의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애들이 먼저 나오고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위에 있던 애들이 올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종목 캠트로닉스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저 앞에 테스 같은 종목처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캠트로닉스 저 앞쪽에서 보는데 자 실적하고 비교를 보여드리죠. 캠트로닉스 회사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캠트로닉스 유리기판에만 들어가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제 메이저의 유리기판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캠트로닉스는 여러가지 이 종목도 여러가지 테마에 있던 종목입니다. 유리기판 이전에는 무선 충전 쪽에서 대표 종목이기도 해요. 이거 무선 충전 OLED에도 걸리고요. 무선 충전에 걸리고요. 그래서 그저 이전 테마에는 무선 충전이 있죠. 무선 충전 같은 경우 전기차 로봇 확대로 지속적인 선망이 예상됨.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도 웨어러블 무선 충전 그래서 여기저기 OLED까지 가서 다양하게 걸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다양해요. 유리기판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소재, 전장까지 전부 다 다루는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소재 전문 기업. 자, 아래쪽에 보실까요? 자, 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사이클 들어갈 때 올라 들어간 다음에 2023년도에 까졌고요. 다른 종목과 똑같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에는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작년 실적이 벌써 그 이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실적에 지금 육박하는 흐름들을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가격 같은 경우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올해 매출 지금 3천억 가까이 되죠. 2,970억이에요. 2,970억. 그러니까 작년보다 일단 매출 넘어 들어가서 접근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30억, 순이익이 110억 이렇게 되어 있죠. 130억, 110억.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올해도 보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12.84배.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 기업으로 아주 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아주 싸다는 아닌데 문제는 지금 시장 자체가요. 아시다시피 시장이 와장창 올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우리 지수 자체가 PRP 15배를 훨씬 넘어 들어가 있어요. 시장 전체가. 그러면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도 이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애들이 좀 이상한 애가 돼가지고 밑에 쳐져 있어서 그래서 동진 세미캠부터 먼저 추천이 나갔었죠. 동진 세미캠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소울브레인 같은 종목들 살펴보면 소재 기업들이 항상 조금 낮아요. 12.6배 이런 상태. 소울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전 실적 돌아가려 그러면 아직 한참 더 들어가야 되죠. 캠트로닉스는 벌써 지금 넘어 들어가 버렸고요. 그 실적이 훨씬 빠르게 나오는 기업이 지금 더 오히려 지금 뒤처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제 저게 기계 모멘텀이 붙어서 기계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16배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캠트로닉스가 실적을 못 내는 기업이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잡주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리기판에서도 계속해서 후발주로만 작동이 됐던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상에는 얘가 그저 그렇고 그런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5,100억. 근데 낮지도 않죠. 뜻밖이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시가총액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은 얘가 시가총액이 5천억이나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유리기판의 대표 종목인 필옵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가 8천억입니다. 이게 근데 실적에 나와 있는 걸로 본다 그러면 사실 실적이 게임은 안 돼요. 필옵틱스하고. 필옵틱스 4천억이 138억이고요. 4천억에 138억이고요. 캠트로닉스는 보신 것처럼 6천억에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아직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캠트로닉스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전원백 저 광고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주 징그러 죽겠어요. 하루에 몇 번씩 가리고 있죠. 자, 보실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 사이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 기업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에요. 여기도 이제 매 사이클마다 계속해서 넘어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거 보신 것처럼 매 사이클마다 고가를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실적이 계속 매 사이클마다 그 직전 사이클의 고점을 실적이 반드시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때보다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또 높았고요. 그 다음에 또 높았고요. 최근에도 또 높았고 그러죠. 실적 보시는 것처럼요. 이 실적이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이런 실적을 보였었는데 그 뒤에 경신하고요. 이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올해 내년이면 또 사상 최대 실적 경신할 거는 거의 틀림이 없죠. 여기 같은 경우 올해 이렇게 가공업체를 차회사에 신규 편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다 이 회사의 실적에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런 것들 있죠. 반도체, 소재, 무선 충전, 여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런 게 다 합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라 들어올 때 여기도 마찬가지 기관들이 어김없이 후발로 따라 붙이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볼까요? 어디 한번 볼까요? 그대로죠? 자, 앞에 지금 설명드렸던 종목 다 똑같잖아요. 이게 반도체는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바이오도 사실은 종목이 정해져 있고요. 바이오도 종목이 거의 정해져 있고 반도체도 종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잘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김없이 돌아 들어와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 어김없이 돌아 들어오는 기업이고요. 특별한 일 없는 한 이 종목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메이저급에는 못 들어갑니다. 메이저급에는 그러니까 1위 종목들은 그러니까 대표급의 순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축구 같은 경우도 볼 때도 이 주전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전 선수들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어김없이 끼어들어가는 후보 선수들 중에서 어김없이 끼어드는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진 선수들. 그 다음에 주전들 조금 쉬게 해줄 때 나오는 그 후보 선수에서 아무나 뽑아가지고 야 오늘은 너 나가봐. 너 그동안 경기 한 번도 안 떴는데 너 나가봐. 요거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요. 보통 경기에서는 주전이 쉴 때 나오는 후보 선수들 거의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나오는 정해져 있는 2군 선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선발진들 나가고 잠깐 물러났을 때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끼어 들어가는 이진 선수, 고급의 소재 분야에서는 이 종목이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도는 그림에서 제가 일부러 지금 길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업황이 강세를 보여가지고 튀어나갈 때 어김없이 따라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유리기판주에서는 지금 캠트로닉스가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보이잖아요.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바로 보이잖아요. 주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지금 24배 쪽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순익 대비로 친다 그러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건 이제 지금 못 삽니다. 지금은 못 사요. 그러니까 캠트로닉스 우리가 평상시에 좀 다룰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평상시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종목들 지금 집중적으로 메이저 라인급의 종목들 계속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저 TCK라든가 뭐 TSE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근래 조금 소홀하게 봤었던 뭐 ISC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천재리드님도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긴 한데,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의 메이저 라인업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캠토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약한 종목이 아니에요. 거기다 테마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는 기관들도 어김없이 들어오는데요. 앞쪽 사이클 한번 볼까요? 작년 말 쪽에서 들어왔던 자 사이클도 한번 보죠. 지금 최근에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앞쪽에 사이클 보게 되면 올 초에 이때도 같이 들어왔었죠. 이게 쭉 들어왔었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 올 초에 이게 반등 쭉 나오는 사이클에서 어김없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어김없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이거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는 유리기판 그 자체가 모멘텀이 돼서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필옵틱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라는 요 분야의 특정 섹터가 테마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캠트로닉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필옵틱스를 이기질 못합니다만, 유리기판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가 포인트가 돼버린다라고 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 같은 경우를 구분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은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캠트로닉스는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가리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요거 이제 차익 매도할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위치입니다. 캠트로닉스. 자, 위치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걸려있죠. 지금 지금 위에 짝대기 걸어놓고 있는 일봉상에 걸려있는 짝대기 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이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케이스가 캠토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을 고려를 해야 되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 뭐 저 JNTC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아직 한참 밑에서 돌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봤었던 JNTC,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 기대감 여전히 작동이 되는 종목, 그러니까 이런 쪽의 종목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다 온 게 아니죠. 이걸 뚫고 넘어 들어가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 이런 쪽에 되니까 이쪽의 종목들을 구분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하고 캠트로닉스는 종류가 조금 같은 테마에 아래 있지만 궤적도 다르고 움직이는 동인도 조금 다른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자, 오늘 유리기판이 화제가 된 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상시 웬만큼 해서 잘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들어오시면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또 컨텐츠 쪽에라든가 이쪽에서 또 지금은 키 맞추기로 또 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지금 이런 종목들 제가 다 찾아들어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4분이나 되는 전문가들이 여기 놓여 있는 경우 있는 거는 모두가 다 한진중공업, 하이닉스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으면 전문가 한 명이면 되죠. 저런 것들 놓치지 말고 다 찾아서 드시라고 24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24명의 전문가들이 다 특기가 다 다르고 접근법이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경우는 일단 오르고를 설치하신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다 들어가세요. 추천주 이런데 너무 추천 들어가자마자 추천주 왜 안 줍니까? 여기 추천주 뭡니까? 이런 얘기만 계속하다가 한 5분 만에 튀 나가버리고, 추천주 안 주면 5분 만에 훅 나가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여러분 추천 드리려고 여기 방에 들어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 그 들어오고 있다가 사람 들어올 때마다 여기 있습니다 추천주, 여기 있습니다 추천주 하고 이러고 계속해서 갖다 바치고 그거 하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 당연히 기다려야지. 들어가자마자 우선 여기 추천주 뭔가요? 그러고 추천주 안 알려주면 휙 나가버리고 이래가지고 좋은 결과 절대 못 얻는다니까요. 우선 들어가셔가지고 차분히 앉아서 이 전문가가 추천주로 어떤 종목들을 뽑아내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특기가 뭐냐라는 것부터 살펴보셔야, 그래야 이제 저희가 전재투자팁에서 주도주 빠뜨린 적 없죠. 이거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은 것 중에서 현재 장세를 가장 잘 따라가고 있는 전문가, 현재 장세에서 가장 알맞는 전문가 쪽으로 집중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시장보다 훨씬,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